독감 백신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2019년 2월 CDC 중간 보고서는 2018에서 2019년도의 독감 균주에 대한 백신 효과가 약 29%로 추정되었습니다. CDC는 매년 인플루엔자인 독감 백신이 독감 질환을 얼마나 잘 예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합니다. 백신 효과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감 예방접종은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독감 백신과 잘 매칭이 되는 계절에 전체 인구에서 독감 질환의 위험을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보면 40%에서 60%까지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B 및 인플루엔자 A인 H1N1 바이러스에 대해 더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플루엔자 A, H3N2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수준은 낮습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는 201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8에서 2019년까지 독감 균주에 대한 백신 효과는 약 29%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많은 노령층인 경우 그 효과는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독감 백신의 효과 또는 독감 질환 예방 능력은 계절마다 다를 수 있고 예방 접종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독감 백신이 독감 질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의 특성이고 예를 들어 연령 및 건강이고 두 번째로 유사성 또는 일치성입니다. 즉 이것은 인체를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독감 백신을 위해 제공되는 항원인 독감 바이러스와 지역 사회에 실제 확산되는 독감 바이러스와 잘 맞지 않는 해에는 독감 백신 접종의 이점이 거의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감 백신과 순환하는 바이러스 사이에 일치가 없는 해에는 독감 질병 및 합병증 예방 측면에서 독감 예방 접종의 실질적인 이점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감 백신은 모든 유형의 독감 및 감기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계절 독감 백신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시즌 동안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난 백신에 따라 다른 3개에서 4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가 독감 백신은 3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백신이고 4가 독감 백신은 4가지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독감 백신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및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독감 시즌 동안에는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또는 일리라고도 하는 독감 유사 질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 외에 다른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독감 바이러스에는 어린 아이들의 중증 호흡기 질환에 가장 흔한 원인인 감기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은 일반적으로 A,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덜 효과적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빈번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유독 인플루엔자 A, H3N2 바이러스에서 발생한 항원의 변화는 순환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항원 변화를 더 자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H3N2 바이러스가 A, H1N1 바이러스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독감 백신의 효과에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변화는 주로 계절 독감 백신 생산 과정의 일부인
계란 내에서 배양 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계란에서 배양할 때 변화를 겪지만 인플루엔자 A, H3N2 바이러스의 변화는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화에 비해 더 많은 항원 변화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계란 적응 변화는 백신 생산에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백신 바이러스에 존재하며 순환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잠재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백신 생산 기술 즉, 예를 들어 세포 기반 백신 생산 또는 제조합 독감 백신은 달걀 기반 백신 생산 기술에서 달걀 기반으로 배양하는 후보 백신 바이러스의 사용과 관련된 이러한 단점을 우회하기 때문에 CDC도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고급 분자 기술을 이용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지만 2010년 이후 수많은 연구에서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A, H1N1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두 가지 계통으로부터 65세 이상의 성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은 65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H1N1 또는 B로 인한 의학적 질병 위험을 평균 6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독감 백신은 또한 65세 이상 성인의 독감 입원 위험을 A, H1N1 바이러스에 대해 54%,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에 대해 평균 31%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A, H3N2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는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독감 백신은 A, H3N2 독감에 걸린 환자가 의사에게 방문 위험을 24% 감소시켰고 65세 이상 성인의 A, H3N2 독감 입원 위험을 33%나 감소시켰습니다. H3N2 백신 성분이 지역 사회에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했던 계절에는 독감 예방 접종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계절에는 독감 백신이 A, H3N2 독감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평균 43%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백신 성분이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와 유사하지 않으면 보호 수준이 14%로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면역 반응이 약한 노인의 경우에도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65세 이상 노인이 독감 백신의 인플루엔자 A, H3N2 성분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 그룹의 사람들이 매년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 입원 및 독감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일부 노인에서 특히 인플루엔자 A, H3N2 바이러스에 대해서 독감 백신의 효과가 낮을 수 있지만 상당한 이점이 관찰될 수 있는 계절도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A, H1N1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에 대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독감 백신은 입원 및 사망과 같은 더 심각한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외부 연구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한 4,000명당 1명의 사망이 예방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연구에서 독감 예방 접종은 예방 접종을 맞았지만 여전히 병에 걸린 사람들의 질병의 중증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약한 노인의 경우 입원으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과 이동성이 크게 감소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 얻는 보호 방법은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은 현재 독감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양한 집단이며 전반적인 건강, 활동 수준 및 이동성,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행동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 접종의 이점을 평가할 때 한 연구 결과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는 대부분의 예방 접종을 통해 건강한 성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어린이 독감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권장된 대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첫 번째 시즌에 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한 어린이가 독감 백신을 1회만 접종한 부분 예방 접종 어린이에 비해 독감 백신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계절의 부분 예방 접종을 받은 어린이는 여전히 일부만 보호를 받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2010년에서 2012년 독감 시즌 동안 독감 관련 소아 중환자실 입원 위험을 74%까지 감소시켰습니다. 2017년 소아과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외부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할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의 4가지 독감 시즌 데이터를 살펴본 이 연구는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 고위험 질병이 있는 아동의 독감 관련 사망 위험을 절반 즉 51%에서 거의 65%에서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려의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는 독감 백신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내 독감인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대한감염학회 공식 저널을 통해 국가 접종 프로그램 이후로 매년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효과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독감 무료 백신 프로그램은 1997년 저소득 노인을 시작으로 2005년 65세 이상 모든 성인 무료 접종으로 확대됐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2개월 미만, 59개월 미만으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유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성인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 이상으로 증가했고 영유아는 사실상 무료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접종률을 10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매년 독감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급기야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날짜로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7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CDC 중간 발표에 의한 2018에서 2019년도의 독감 균주에 대한 백신 효과가 약 29%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